안녕하십니까. 60대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그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부신 시리즈 2. 부신이 대체 뭔가요? 여러분들이 외래에서 가장 많이 부신 기능 저하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부신이 대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 같은 게 많아서 제가 오늘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두 개 이렇게 파달처럼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 그래서 신장이라는 말도 하고요. 그래서 부신의 그 신이 바로 그 신장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장에 붙어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콩팥이라는 신장이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노랗게 된 이것이 이제 그 부신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죠. 그래서 이 부신이라고 하는 거의 기능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 신장에 붙어 있는 어떤 기름 덩어리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 한방에서도 오장육부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신 기능이라고 하는 게 오장육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부신의 많은 기능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굉장한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거만 다시 띄어서 보면, 그래서 이쪽에 그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메듈라, 부신 수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껍데기, 이걸 이제 우리가 피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캡슐로 이렇게 둘러싸 있는 거죠. 이걸 현미경적으로 보면 이제 수질이라는 부분하고 피질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혈액이 이 피질을 통해서 수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망가질 때는 피질부터 망가지고 수질은 마지막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이 수질이 망가지면 굉장히 목심이 위태롭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자세하게 또 분류를 하면 수질하고 피질로 나누고, 이 피질이 또 상세하게 여기 망상대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신장 옆에, 우리 옆구리 이쪽 뒤쪽에 그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부신이라고 하죠. 여기 기능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이 부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에 적응할 때 늘 필요로 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적응 단계가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19 안 걸리려면 딱 좋은 방법은 하나가 있죠. 그건 숨을 안 쉬는 거고, 당뇨병 혈당 안 올리게 하는 방법이 있죠.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먹거나 숨을 안 쉬면 우리는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숨을 쉬고 먹고 살면서 또 사회의 기후에 적응을 하고 또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대처를 하고 일을 하고 할 때 필요한 그런 호르몬의 기능을 바로 이 부신이라는 기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신 기능의 가장 중요한 이 수질에 있는 망상대라고 하는 데에서는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아드레날린이라는 거죠. 이 아드레날린은 그 기능 자체가 이렇게 빠르게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혈당이 낮거나 혈압이 낮으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혈압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혈당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저혈당이 왔다, 그러면 혈당을 상승하기 위해서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저혈당 증상이라고 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어지럽고, 그 다음에 숨이 약간 이리터블해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바로 이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피질에서 나오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오늘 나오는 이 부신의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데, 말 그대로 스트레스 호르몬, 또 다른 말로는 이 콜티졸을 글루코코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콜티졸이 하는 거는 역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염증 반응을 하고 있고, 또 면역 반응도 얘가 가지고 있고, 또 혈압도 조절하고, 이 콜티졸이라고 하는 이 그 부신 호르몬은 어떤 꾸준하게 혈당하고 혈압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에 관여를 하죠. 그리고 역시 혈압을 조절하면서 이 혈관의 탄력성을 조절하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바로 이 콜티졸이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콜티졸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주죠. 중추신경을 자극해 주는 거는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자극해 주냐면, 우리 중추신경, 이 뇌는요, 에너지를 당을 가지고밖에 쓸 수 없습니다. 단백질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 이 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이 중추신경을 어떤 정신의 집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증상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역할까지 하는 호르몬이 이제 부신 호르몬 중에 콜티졸, 이게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콜티졸, 이 부신 호르몬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알도스테론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그 미네랄이라고 하는 염분 축적으로 일정한 체액과 혈압을 조절, 어떤 붓기, 부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콜티졸이 혈압을 조절하는 거는 주로 혈관의 탄력성으로 하고 있지만, 이 알도스테론은 주로 염분을 축적시켜서 그 체액량을 늘려서 혈압을 조절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혈압 조절 방법입니다. 중요한 또 이 부신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망상대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중에 이 프레그네놀론, 뭐 이름은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프로제스테론,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원래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안드로겐은 우리 테스티스, 그 정관 이쪽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다른 부신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그 갱년기 때 이러한 호르몬까지도 만들어서 조직을 재생시키고, 그러니까 면역에는 우리가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한 어떤 그 감염을 예방하는 면역 기능도 있고, 또는 암에 대한 어떤 면역도 있고, 하지만 상처 치유를 하는 조직 재생을 하는 또 면역도 있습니다. 이 조직 재생에 관여하는 이 호르몬이 바로 이 부신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이런 성호르몬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항노화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기능을 보면, 아, 우리가 꼭 필요로 일을 이 호르몬 내분비 기관이 다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 기능이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